자, 지금부터는 우리 민족 설화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존재, 용맹한 호랑이와 재치 있는 도깨비가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서움과 익살스러움이 교차하는 이 전설은 단순한 요괴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와 탐욕, 그리고 참된 용기를 가르쳐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이 기묘한 사연에 귀 기울여보세요. 우리 예지아기에서 사는 곳 신령스러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의 존재가 바로 산군이라 불리는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용맹하고 강하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반면 도깨비는 인간이 버린 낡은 물건에서 태어나 신통한 둔갑술과 재주를 부리며 사람들을 골려주거나 복을 주기도 하는 익살스럽고 변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기의 한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던 사연입니다. 이 마을에는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고 마을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을 벌해달라고 산군, 즉 호랑이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와 도깨비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관계가 있었고 이 이야기는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지혜와 꾀입니다. 과연 압도적인 힘을 가진 호랑이가 둔갑술로 무장한 도깨비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제부터 용맹한 호랑이와 장난기 가득한 도깨비의 한판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의 뒷산에는 혹부리 도깨비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는데 특히 자신이 만든 도깨비 감투를 쓰고 투명해져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혼례를 치르는 신랑을 골탕 먹이는 등 횡포가 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횡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결국 마을의 수호신인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에 호랑이가 응답했습니다. 호랑이는 도깨비들의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자 도깨비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혹부리 도깨비는 자신의 도깨비 감투를 쓰고 호랑이 앞에 버텼습니다. 크아, 상군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잡아보시지요. 호랑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호랑이는 도깨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밀묵을 상에 올려놓고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혹부리 도깨비는 메밀묵의 구수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감투를 벗고 허겁지겁 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랑이는 쏜살같이 돌아와 도깨비를 덮쳤습니다. 혹부리 도깨비는 호랑이에게 붙잡혔고 호랑이는 도깨비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재주를 남을 괴롭히는 데 쓰지 말라. 만약 다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내가 너희의 뿔을 뽑아버릴 것이다. 호랑이는 도깨비에게 도깨비 감투를 빼앗고 풀어주었습니다. 혹부리 도깨비는 호랑이에게 혼이 났지만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도깨비들을 모아 새로운 장난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호랑이의 위험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마다 둔갑술을 이용해 도깨비불을 피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도깨비불은 마치 보물이나 희귀한 약재가 숨겨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위험한 절벽이나 늪지로 유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재물을 찾아 산을 헤매다가 크게 다치거나 길을 잃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도깨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너희의 둔갑술을 재미삼아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구나. 혹부리 도깨비는 억울한 듯 항변했습니다. 상군님, 저희는 그저 불만 피웠을 뿐입니다. 그 불빛을 조차 스스로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은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도깨비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도깨비에게 싸움을 제안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진정한 둔갑술의 대가라면 나를 속여보아라. 만약 너희가 나를 완전히 속인다면 너희의 악행을 눈감아주겠다.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둔갑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하고 맛있는 산의 진미로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호랑이의 정신은 곧고 흔들림이 없었기에 도깨비들의 둔갑술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모든 유혹을 이겨냈고 도깨비들은 호랑이의 절대적인 용기와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에게 2번이나 진 혹부리 도깨비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둔갑술과 재주가 힘과 지혜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도깨비는 이후로 악행을 멈추고 밤마다 마을을 몰래 돌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진짜 흉악한 요괴가 나타나 아이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혹부리 도깨비는 요괴를 보고 두려웠지만
자신의 둔갑술을 이용해 요괴를 골탕 먹였습니다. 도깨비는 요괴를 수백 개의 작은 파리로 둔갑시켜 혼란에 빠뜨렸지요. 하지만 요괴의 힘이 워낙 강했기에 도깨비는 결국 잡혀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요괴를 덮쳤습니다. 호랑이는 요괴와 사투를 벌였고 혹부리 도깨비는 호랑이를 도왔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둔갑술로 요괴의 시야를 가리고 호랑이가 요괴를 공격할 틈을 만들어 주었지요. 결국 호랑이는 도깨비와의 협력 끝에 요괴를 물리쳤습니다. 호랑이는 혹부리 도깨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야 너의 둔갑술을 올바른 곳에 쓰는구나. 진정한 용기는 강한 힘에 맞설 줄 아는 지혜와 협력이다. 이 사건 이후 호랑이와 도깨비는 서로를 인정하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도깨비 전설은 단순한 요괴 퇴치가 아닌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힘을 이긴다. 호랑이는 단순히 힘으로 도깨비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문제라도 약점을 알고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심은 환상을 낳는다. 도깨비불은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설은 우리가 눈앞에 더섭는 이 도깨비불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 호랑이의 정의를 좇아야 함을 경고합니다. 용기는 곧 의리다. 혹부리 도깨비는 과거의 악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재주를 올바른 곳에 쓰며 호랑이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바로잡고 선을 행하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산신령의 사자로 여겨졌던 호랑이와 익살과 재치로 인간을 달래주었던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삶의 가치관을 되새깁니다. 이 전설은 우리가 가진 능력 둔갑술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세상의 정의산 군을 따를 때 비로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맹과 지혜, 그리고 재치가 어우러진 호랑이와 도깨비의 전설을 통해 여러분도 내면의 삼군과 도깨비의 지혜를 모두 얻으시길 바랍니다.